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는 테라세미콘을 마이너스 7.5%에서 손절 처리하면서 로스컷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종목을 남겨놓고 테라세미콘은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포트폴리오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나머 전문가는 삼성 테크윈을 한 종목 신규 편입한다고 하네요. 두 종목에 있던 것을 한 종목 넣어서 세 종목이 됐는데요. 수급 불안으로 인한 단기적인 낙폭과대, 일시적인 재료라는 얘기죠. 최근 기관의 매도세 완화로 다시 편입을 해보아도 좋겠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테크윈을 신규 편입해서 다시 세 종목이 됐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보시죠. 박동기 전문가는 정책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러면서 대형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마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닥은 추격 매도를 자제하자. 변동성이 큰데 길게 장기화된 전망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수급 동향 확인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관망 전략을 마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형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 주신 박동기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전략, 내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려보죠. 네. 자, 지수 흐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큰 흐름상 일단 이번 주 후반에 18일, 19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있는 EU 정상회담의 정책 모멘텀을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시점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EU 정상회담이 목요일 금요일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ESM이 출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말에 21일이죠. 일요일 날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바로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지수는 아마 1900대 초반 저점을 지금 잡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추격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경기 방어주, 즉 통신이라든지 제약, 유틸리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지금 크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과 중소형 주장세는 연말 정도까지는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을 경비한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길게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LG화, 그리고 주 후반에 유럽 모멘텀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조선주 쪽도 지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많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 있는 상태지만은 부광약품이라든지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권에서 두고 포트폴리오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3인의 포트폴리오와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화가 있네요. 마크로젠을 신규 편입한다고 합니다. 단기 낙폭 과대의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주시질 않았는데 일단은 마크로젠을 신규 편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목이 세 종목으로 됐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보시죠. 네 종목인데 오늘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시죠. 역시 오늘 변화는 없군요. 삼천리자전거는 시세가 좀 급변동해서 마이너스 3%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률을 확대했던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은 4종목입니다. 3인의 마감 전략도 보시죠. 조현덕 전문가는 실적 보전 IT 부품주, 경기방어 제약주에 관심을 두겠다고 마감 전략 주셨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코스닥 쪽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군요. 김우신 전문가는 중소형주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중소형주 상승 추세 유지가 되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현덕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 내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좀 구별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 60일 이평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0일 이평선이 지금 1924포인트 그 자리에 지금 놓여 있죠.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계 이평선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지지 자리이자 만약에 거기를 이탈했을 때는 차체 지금 일시적으로 1900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924라는 자리가 사실 종가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특히 이제 오늘 뭐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종목이 왜 못 가느냐 이렇게 뭐 많이 질문들을 받긴 받는데 사실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뭐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지금 아시아권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실적을 반영했을 때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상 지금 개인들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실적을 동반한 개별주 종목들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뭐 영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거래소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을 동반한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6년 정도의 그 코스닥의 기간적으로 봤을 때 6년 정도의 고점이 한 540 부근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의 장중에 543까지 고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6년 고점의 박스권 상단에 중기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위치는 맞습니다만은 오늘 이 장중 급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흐름을 하나 보게 되면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실적주들을 동반한 종목들은 사실 크게 밀리지 않았고 또 장중에 밀렸다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실적 없이 그냥 어떤 단순 수급에 의해서 테마로 돌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급락을 한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이 그 거래소의 부진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금이 좀 몰리면서 좀 묻지마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장이 밀리면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의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 진입이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한 오늘 1차 경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적으로도 아까 제가 뭐 시황에도 그렇게 올려놨지만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적 특히 이제 IT 부품주들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갤럭시라든지 갤럭시 노트 이런 쪽에 지금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지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부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그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제약주들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도 거기서 만약에 이탈됐을 때 1900 하단까지 일시적으로 1900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소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관망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조금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제약주라든지 IT 부품주 이런 쪽에 제한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압축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지금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장의 변동성이 크고 정강 후역의 장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제한된 종목에서 압축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조현덕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